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27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상찬입니다. 자, 울산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범 내려왔습니다. 주시은 범. 호피 무늬를 입고. 입고 왔습니다. 호피인지 표피인지. 따뜻해요. 네, 담은 괜찮아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담도 내려오고 범도 내려오고 바빠요. 대표팀이 발표됐는데 명단에 좀 신선한 이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나름 신선한 충격, 괜찮은 충격. 이것저것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툭떡 토토는 아주 난리예요. 네, 난리죠. 무승부가 4경기나 됐습니다. 맞아요. 하위 스플릿이 다 비겼죠. 네.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승점 차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실 강등권 상황은요. 그리고 안양 FC가 1부 리그로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자, 예전에 그 안양 종합운동장에 안양 LG 취재하러 몇 번 갔었는데 최영수 시절이죠. 그때 치타스 시절. 최영수가 그 외국 나갔다 국내 복귀할 때 그때 경기를 갔었는데 지금도 안양 종합운동장을 쓰잖아요. 네. 난리가 났더군요, 그날 밤에. 그거 봤죠? 영상 네. 봤죠? 멋있던데요? 와, 영화 맞아, 약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이더라고. 네. 아, 이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구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안양을 계속 응원하셨던 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예스. 벌써 교체 아웃, 복귀 전서 분노한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좀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입 모양을 보니까 왜 뭐 약간 기사에 뭐 욕을 했다 뭐 욕도 이런 한 말도 것 있고. 같은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욕 나올 수 있죠. 네. 주장인데 주장한테는 이렇게 일찍 빼면 미리 감독이 주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얘기해주지 않나요? 너는 오늘 몇분 어느 뛰는 정도는. 거다. 근데 뭐 뒤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을 봐도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해줄 약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느낌이 왜 이게 그럴까? 네, 결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게 감독이 이렇게 정을 떨어뜨리는 이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모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뭐 최근에는 더더욱 그리고 또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팀의 상징적이고 베테랑 선수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쓸 때 그 감독이 보통 계획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 지난 아시안 게임 때, 그러니까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한테 철저하게 그 시간을 알려줬어요. 내일 경기는 경기가 어떤 상황이든 30분. 내일은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넌 60분.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홍명보 감독도 최근에 이제 9월이죠. 9월에 이제 A 매치 본인의 이제 데뷔전 때 손흥민 선수가 사실 거의 오자마자 경기를 치르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 전날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피곤한 거를 잘 알고 있고 70분 정도에서 빼주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경기에서 그 홍 감독이 막 그 자신을 향한 야유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약간 조금 그리고 경기가 풀리지 않았죠. 제대로 팔레스타인전이 잘 안 풀렸어요. 그러면서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감독이 가서 이야기를 배경 설명을 합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진짜 빼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뺐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감독과 다음부터 선수가 똑바로 해라. 감독과 선수가 소통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 뭐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감독이 선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는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숫자를 얘기를 하면 몇 분이라는 걸 얘기하면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게 안 될 때도 있는데 선수가 그 숫자에 갇힌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1분밖에 안 남았어. 예를 들면 뭐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럴 수 그다음부터 있고. 못 하는 거지. 네. 시간이 그러니까 다가올수록 나가야 되는 시간이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정도의 베테랑이고 팀의 주장이라면 사전에 이런 계획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좋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 빼는데 나? 그랬잖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막 드러내지 않는데 팬들도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은 것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알려주는 게 너무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 정도의 뭐
이게 베테랑이면 완급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뭐 몇 분까지 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켰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홀대를 한 게 아닌가. 근데 뭐 나름의 그 또 뭐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웨스트햄전에서도 그렇고 아, 그건 충분히 네, 이해를 하죠. 60분 이후에 이제 본인의 몸 상태가 급격히 이제 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완벽하진 거죠. 않지만 절차를 지킨 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손흥민 선수가 나는 60분보다 더 뛰어야 되는데라고 뭐 하면서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거는 그럼. 감독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좋았잖아요, 플레이가 굉장히. 네. 좋아. 그러니까 전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뭐 그러니까 발놀림과 몸놀림은 경쾌해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실속은 별로 없긴 했지만 보고 후반 들어서 그 한 시작부터 한 11분까지가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경기가 풀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점을 만들었고 이제 역전을 향해 가는 타이밍에서 빼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네 그리고 황당했겠죠. 더 속상한 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 나오고 3골이 터졌잖아요. 그 부분도 좀 더 속상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손흥민 선수 아주 깊은 내면에면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손흥민 선수라면 당연히 승리에 기뻐했을 것 같고 그건 네, 네.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저는 팬으로서 그렇죠. 팬으로서 손흥민 선수 뺀 다음에 그러니까 좀 더 약오른다는 개인의- 느낌이랄까? 근데 만약에 뭐 그때 뭐 이제 BBC에서도 아마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경기가 패배로 끝났으면 포스트코글로감도 엄청난 그 또 또 파장 그렇지. 받았을 받고. 것인데 다행히 또 대승을 해서 다행이었지. 그리고 또 경기 끝나자마자 손흥민 선수 1년 뭐 더 옵션 옵션도 발동한다는 발동한다. 기사가 떴죠. 요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 현지에서 보도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수 측을 통해서 취재한 바로는 구단이 무조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 할수 일방적으로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선수와 그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단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구단은 그 통보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선수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은 동의했다. 동의했다? 그 계약할 때 아니요. 그 이제 통보만 연장하기로? 하면 된다. 최근에 동의했다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공감했다라는 식의 이제 어쨌든 뭐 보도가 선수의 있더라고요. 동의는 필요 없이 그 구단이 원하면 발동할 수 수 있다. 있는 옵션이었던 건 맞죠. 뭐 일단 보도상으로는. 예, 보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텔레그래프기 때문에. 예, 비교적 신뢰가도가 그러니까요. 높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일리 뭐- 메일 이런 데 썼으면 약간 물음표를 달 수 있는데 네. 텔레그래프에서 그럴 뭐 뭐야 했어요. 예, 저도 뭐 그렇다면 제가 아는 게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선수 합니다. 측에서 반응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그 손흥민 조기 교체 다음 날 바로 이런 기사가 뜨니까 장기 계약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 계약 그 레전드라면 장기 계약을 해주는 게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게 있는데 1년 옵션 띡 발동하고 말아버린다는 거는 팬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근데 토트넘은 그래 왔습니다. 어떤 그래 왔죠. 선수. 어. 그러니까 요리스 선수 주판 돌리고 있죠. 요리스 열심히 선수도 뭐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장. 명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명문에 한계가 있는 거지. 일종의 뭐 아주 좋게 얘기하면은 셀링 클럽의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요리스 선수가 주장을 하고 그 팀에서 굉장히 헌신을 한 레전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방출이 됐고요.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그 재계약을 하기보다는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결국에 떠났죠. 팀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됐던 부분. 뭐 손흥민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앞선 선수들의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나쁜 의미로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뭐 제가 아무튼 건너서 듣는 걸로 하면 그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즌 전
뉘앙스는 남고 싶다. 뭐 그러니까 레전드로 남고 싶다. 뭐 그런 이런 얘기 많이 이야기를 했죠. 했었고 근데 그게 아주 미묘하게 바뀝니다. 최근에는 내가 언젠가 이 팀을 떠나는 순간에도 레전드라는로서 이제 뭐 불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약간씩 그렇죠. 바뀌는데 그랬다가 또 이제 떠날 때 마지막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도 한번 했었죠. 네.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옵션. 네. 아, 약 오르는데. 토트넘 자중해야 되겠네요. 자중해.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바르셀로나 얘기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쪽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죠. 네. 자, 손흥민 선수 거치도 어떻게 될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텔레그래프 그 메일 텔레그래프의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면 손흥민 쪽에서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그러니까 구단에서 생각하는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단지 경기력적인 부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 토트넘의 수입,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구단의 수입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그 방송 중계권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치데이 레비뉴라고 해서 입장권, 그러니까 그 경기날 발생하는 수익들, 뭐 식음료, 그다음에 뭐 입장권, 그다음에 굿즈 판매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폰서십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방송 중계권료가 손흥민 선수, 물론 이거는 토트넘에만 한정되는 거는 아니지만 활약으로 인해서 프리미어리그가 갖게 되는 사실 방송 중계권료, 토트넘이 갖게 되는 방송 중계권료의 수입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경기날 수많은 아시아 그리고 혹은 그 외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사고 또 응원을 합니다. 실제로 셔츠 세일즈가 팀 내 구단 1등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스폰서십이죠. 최근에도 한국 기업이 또 스폰서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1년 연장 계약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경기에 뛰고 안 뛰는 거 이상의 사실 그 구단의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대표팀에도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돌아옵니다. 이번 대표팀 명단은 신선해요. 네.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저는 네. 이현주. 저도 당연히 처음 들어. 이 선수가 제일 궁금해요. 이태석 선수는 뭐 워낙 네. K리그에서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령별 대표팀에서 또 이번에 새 얼굴이 총 8. 김경민 골키퍼, 김경민. 광주의 김경민 골키퍼, 그다음에 이태석 선수, 포항의 이태석, 그리고 이현주 하노버, 독일 하노버에서 뛰는 선수고, 그다음 김천의 김봉수 선수. 그 뭐 꾸준히 새로운 얼굴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2000년대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점이 눈에 띄죠. 이현주 선수 2003년생이고 이태석 선수는 그 이제 2002년생.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창 월드컵을 치르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윤경 있죠. 감독님 아들이에요. 그 이현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작은 정우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 간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에이전트도 같아요. 그러네요. 바이에른 뮌헨 유스로 들어가서. 네,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부 리그, 그러니까 이부 리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이에른의 2군 팀, 그러니까 리저브, 그러니까 2군 팀이 지금 뭐 3부, 4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팀에서 경기력을 쌓으면서 그 당시 정우영 선수가 그랬듯이 뭐 언제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1군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콜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하노버라고 하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팀에서 팀이 선두질주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유형으로 보면은 10번 자리,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자리,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드리블도 되고 돌파도 되고 그리고 뭐 공도 사실 좀 예쁘게 차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굳이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꼽자면 배준호 이강인 선수하고 유사한 점도 있고 이재성 선수의 또 그 강한 전방 압박 능력을 또 갖고 있기도 한 뭐
기대가 되는 완벽한데? 네, 기대가 되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퍼펙트. 슈퍼 인기 많다.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그리고 또 현재는 윙어로 뛰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활동량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보기에는 결국에 이 선수가 근데 윙어 자리는 우리 대표팀에서는 사실 너무 빡빡하고 물론 뭐 가운데도 빡빡합니다. 이 선은 워낙 빡빡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번에 한 번 뽑고 또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대표팀의 분위기를 익히고 결국에 팀이 가는 방향을 이해하는 그 안에서 같이 성장을 해주기를 바라는 홍명보 감독의 마음이 조금 있는 거죠. 저는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꾸준하게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점점 출전 시간이 늘고 경기력도 좋았다. 우리 선수 중에는 없는 유형의 스타일이라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수는 공간이 있어야 경기력이 좋아지는 반면 이현주는 공간이 필요 없는 선수. 이거 굉장한 네. 평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만 들어봤을 때는 혼자서 다 뚫고 뚫고 나갈 수 있을 지나간다는 것 같은 건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밀집 만들어요.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걸 보면 그 부분에서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다 나와 이렇게. 정말 하는 건가? 궁금해요. 이 선수.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은 아무리 뭐 중동 원정에 홈 이점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내려서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면 밀집 수비를 뚫고 뚫고 갈 수 있는 선수다. 요 자리가 과연 그러니까 진짜 되게 고립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답답하게 경기가 치러지는 그 밀집된데 안에 박혀 있어야 되는 선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수가 당장 선발로 뛰진 않죠. 나오거나, 네. 그럼요. 후반에 이제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옵션이 될수 그야말로. 있겠죠. 네. 잠깐 이현주 선수 프로필 봤는데 신장이 생각보다 더 작아서 놀랐네요. 169cm 적혀 있던데. 169? 키가 작네요. 마라도나인데? 영상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영상을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눈에 띄게 작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보다 작지 이승우도 프로필상으로는 170 170 넘는데 이강인 선수 실제로 보면 '아 키거든요. 그래. 프로필을 이강인 선수는 173 적혀 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 그 정도 돼요. 네. 이강인 선수는 근데 또 실제로 보면 좀 커 보입니다. 더 왜냐면 커 보이- 일단은 아, 본인 맞아. 스스로 웨이트를 굉장히 더 많이 큰 해서 것 같던데. 그 사이에 어. 그렇죠. 아주 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자 이현주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에 한 번 뽑혔네요. 23세 이하. 네, 네. 그래서 4경기 뛴 게 전부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일단 발재간이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피지컬이 좀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극복하는 뭔가 발길 수 있겠죠. 정말 궁금한 선수고. 자 이태석 선수도 기대를 받긴 했지만 좀 예상 외의 선택이었죠. 저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서울에서 저는 서울- 왼쪽 풀백에서 성장하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되려면 전 서울에서 될 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근데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제 간 게 서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낸 거잖아요. 그쵸,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고 밀린 봐야 거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봐도 설명하면은 조금 가혹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상우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쵸. 강상우 선수를 데려온 상황에서 이태석 선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밀렸다라고 보기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튼 이태석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에 출전 시간 문제. 뛸수 있는 내가 더 많이 뛸 수 있는 곳에 가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울산과 트레이드를 추진했던 거였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찾은 팀이 포항이었죠. 포항에서 뭐 잘 뛰고 있고요. 늘 지금 우리가 왼쪽 수비수 자리를 할 때 그 후보군에 늘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을 잘 쓰니까요. 그리고 이태석 선수는 또 좀 멘탈적으로도 강한 면모를 좀 갖고 있어서 아버지 닮아가지고 네. 그 오상고 시절에 태석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상고 시절에도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만나서 물어봤었는데 아버지와 비교되는 질문을 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선수들한테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매번 그쵸, 받는 질문이기도 매번. 하고. 근데 아빠와 또 제가 아버지보다 왼발은 더 잘 차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재밌는 깡따. 친구다. 이태석 선수는 연령별 대표팀을 뭐 차곡차곡 많이 뽑혔었고 그랬죠. 네. 그리고 차범근 차두리에 이어 세 번째 부자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의 평가는
포항 이적 후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 역할을 맡아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서울과의 경기에서 본 포지션으로 경기하는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서울과의 경기여서 그랬을까요? 사실 뭐 완델손 선수랑 계속 뭐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뛰고 있어서 포항에서 뭐 오른쪽 공격수로 나올 때도 꽤나 있었죠. 근데 딱 저번 경기에서 왼쪽 수비, 왼쪽 풀백 자리 본인 자리를 뛰면서 여기에서 또 본인의 기량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풀백 스타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일단 뭐 킥이 워낙 좋으니까 슛발도 많이 좋고요. 뛰고 중거리 슛 잘 때리고 투쟁력이 있고요. 제2의 김태환이 되지 않을까. 티가 들어가네. 자, 그다음에 김경민 골키퍼는 이정효 감독이 극찬했던 골키퍼네요. 네, 계속 막 대표팀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김경민이 대표팀에 안 뽑히는 게 조금 의문이라고 이정효 감독이 얘기했었는데 91년생으로 나이는 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되게 그러니까 좋게 보는 점은 이런 거니까 그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준다라는 점에서 사실 김경민 선수나 이창근 선수나 다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안 뽑혔던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김경민 선수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당연히 안 뽑혔던 선수고요. 경기를 뛰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넘버 2 골키퍼라는 게 참 네. 벤치에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뭐 조현우 선수가 또 훈련할 때 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보통 그 감독들이 그 골키퍼 2명을 뽑을 때 팀워크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보통 뽑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선수도 언젠가 납니다. 나는 여기에 응원단장으로 왔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근데 아무튼 홍명보 감독은 지금 이 순간에 폼 좋은 선수들은 나는 뽑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분명히 주고 있는 거여서 뭐 김봉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그 이현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현주 선수가 그러면은 누구를 밀어내고 들어왔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동경 선수입니다. 같은 포지션에.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폼이 좋은 선수는 나는 뽑겠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분명히 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주성 선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를 들면 수비수 자리에서 빠졌는데 결국에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뽑아놓고서 결국에 못 썼어요. 그러면은 몇 번 뽑아서 결국에 이 선수한테 너는 우리 풀에 있다라는 거를 주고 다른 선수들을 또 한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꼭 이게 홍 감독이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도 한 얘기인데 꼭 네가 밀려났다라는 뜻은 아니다. 지금 현재에서 아무튼 좋은 선수들을 끊임없이 대표팀에 불러오면서 결국에 팀 분위기를 늘 좀 젊은 또 새로운 세대 교체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를 아무튼 시도해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팀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김봉수 선수. 이 선수도 눈에 띄는 그 선수죠. 저는 사실 뭐 좀 낯선 이름이긴 한데 기억에 낯설죠, 남았던 좀. 게 네. 그 작년에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하면서 황선홍호 있었잖아요. U24 대표팀. 그때 이제 중국과 2연전 중국 원정에서 펼쳐졌는데 김봉수 선수가 이름이 자꾸 들려서 좀 특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김병수도 떠오르고 병수볼 떠오르고. 약간 요새 치고는 조금 이름이 예스러운 좀 친숙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기 중에도 되게 이름이 자주 불리고 뭐 많이 뛴다, 뭐 패스 좋다, 뭐 되게 중원에서 그런 에너지나 뭐 이런 또 패스 줄기를 담당해주는 선수였거든요.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는 명단에서 제외돼서 아쉬움이 컸겠어요. 네. 안 그랬으면 지금 김천에 있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겠죠. 멀티플레이 능력이 강한 선수죠. 뭐 중앙 수비도 가능하고 또 중앙 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홍 감독은 지난 A 매치 2연전 치르고 나서 바로 중동과 그 유럽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기 위해 본 선수가 결국에 원두재 선수라고 봤으면 원두재 선수보다 김봉수 선수가 낫다고 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김봉수 선수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폼이 더 낫고. 가서 보고 네, 어차피 원두재 선수는 언젠가 또 뽑힐 겁니다. 지금의 뭐 어느 정도 폼을 유지하고서 지금 결국에 안 뽑힌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소속팀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보면은 지금 팀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름 계획을 갖고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국가대표 후보 풀을 이 넓으면 네. 넓고 깊으면 뎁스가 그쵸. 좋으면 뭐 부상 대표팀은 언제든지 원활하게 네.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첫 승선은 아니지만 이기혁 선수도 낯선 이름입니다. 2022년 동아시안컵에서 A 대표팀에 뽑힌 적이 있네요. 네, 네. 이때는 이제 네. 국내 선수들 위주로 사실상 음. 그 대표팀을 꾸렸었기 때문에요. 음. 네. 이때도 한 경기만 딱 뛰고 더 많은 경기는 뛰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선수도 멀티 플레이어네요. 아 근데 이번 강원 올 시즌 강원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충분히 그러니까 굉장히 강원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그 강원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론 양민혁 선수가 막 그 해집고 다니면서 그 에너지가 막 거기에 느껴지죠. 근데 이기혁 선수에서 사실 나가는 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패스가 좋은 선수군요. 그러니까 빌드업에 꼭 이기혁 선수를 거치는 사실상의 핵심이네. 네. 이기혁, 황문기, 양민혁 이렇게 가나? 네. 아, 그러니까 이 선수도 뭐 기회를 받으면은 한번 궁금한 선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홍명보 감독이 특급 관리를 하겠다. 아마도 뭐 바로 그날 조기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거에 대한 또 의식을 했겠죠. 네. 그 지난번에도 사실 그 포함 명단에 포함을 시키면서도 이 인터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아니라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기량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홍명보 감독은 그런 부분에서 굳이 그 갈아넣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지 않아도 대표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선수들한테 동기부여도 될 네. 것이고 또 보고 배울 게 있잖아요. 그럼요. 손흥민 같은 그렇죠. 선수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합류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표팀에도 이번 주 그 다른 선수들 우리가 이제 흔히 주축 선수 중에 뭐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뭐 등등등이 대부분 토요일 경기를 하고 이제 일요일에 이동을 해서 뭐 팀에 합류하는 일정이고요. 손흥민 선수만 일요일에 경기가 일요일 있어요. 새벽, 아. 일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일요일 밤, 그 현지 시간으로는 일요일 낮 낮. 경기. 일요일 낮 아. 경기. 근데 아마 그러면은 보통 일요일에 바로 출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월요일에 그럼 월요일에 출발을 하면은 월요일 현지 시간으로 오후나 저녁 시간에 아마 팀에 합류를 하게 될 테고 화요일에 회복 훈련하고 수요일에 한번 훈련하고 결국에 목요일에 오늘 경기를 경기네요. 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뭐 그 홍 감독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잘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잘 소통을 하겠죠. 그게 뭐 60분이 될 수도 있고 7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1월 14일 목요일 쿠웨이트전 그리고 팔레스타인전은 19일입니다. 네. 이종찬 기자가 출장을 가죠? 오랜만에 갑니다. 와 여기까지 직접 가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고 일단은 14일 그 쿠웨이트전은 SBS가 중계를 합니다. 아. 그리고 박주호 네. 해설위원이 오, SBS에서 새롭게 하시네요. 박주호 감독님이죠? 네. 팔레스타인전 잘하시니까. 팔레스타인전은 요르단에서 그 제 3지대에서 경기를 예, 하게 되고요. 자 K리그로 가볼까요? 예. 자 울산이 3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야, 와 이제 울산 시대다. 뭐 쉽지 않은 시즌이었다고 봤는데 음. 끝끝내 어떻게든 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오긴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는데 챔피언스리그를 어제 그렇게 지고 나니까 좀 힘이 좀 빠지죠. 그러니까 그 조호르전. 사실 그날 조호르 근데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호르 왕이잖아 우리는 아니면 이제 K리그에. 우승하고 나서 좀 뒤풀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랬을 수도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해보는데 뭔가 나사가 예. 살짝 풀리지 않았을까. 일단 하나 끝났다. 그러니까 조호르 그러니까 지금 챔피언스리그는 외국인 출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호르는 사실 동남아 팀이 아닙니다. 그러네. 출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들 팀이고 그 정도였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무시할 수준의 팀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조호르라는 팀이 그러면 뭐 울산을 뭐 이렇게 완전히 압도할 만한 또
거냐? 우리 자존심이 또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뭐 서운은 한 상황이에요. 울산 팬들로 생각하기에는 서운하고 답답한 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리그 우승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지했다라는 거는 뭐 한 시즌 농사를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무튼 조기 우승을 기회가 왔을 때 우승을 확정한 거니까요.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네. 맞아요. 또 비가 오는 날 얼마 드라마예요. 와, 관중도 근데- 많이 왔던데요. 13,000명이 넘게 왔고. 아 약간 그 조르 선발 라인업 보는데 말레이시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네요. 그 정도예요. 근데 거의 뭐 외국인 스페인 외국인 뭐 선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와. 다 샀나? 아 2명이네요. 말레이시아에서 2명 선발 출전해서. 그럼 말레이시아 리그는 외국인 선수 제한이 거의 없나 봐요. 말레이시아 리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는 일단은 제한이 지금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보유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지. 돈도 꽤 많은가 보다 이렇게 그 사오는 거 다사들은 보면. 뭐. 예,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조르는 보면 항상 그 우리 팀들하고 많이 붙는 팀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 그렇죠. 또 뭐 약간 익숙한 질척질척거리는 팀. 느낌의 그 동남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팀이었는데 약간 좀 울산한테는 충격이 있는 사형 패배였을 것 같아요. 여튼 경기적으로 보면은 강원이 조금 판단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은 지금 뭐 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면 우승의 기회가 없고 이기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금 내려서기보다는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더 잃을 게 없잖아요. 강원이 뭐 잃을 게 뭐가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단순히 밖에서 생각하기에는. 근데 윤정환 감독은 잘하는 거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입장을 대변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던 대로. 네, 하던 대로 조금 물산에게 주도권을 주더라도 그 잘하는 역습을 통한 어떤 마무리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은 어차피 뭐 2판 4판이고 이기면은 많은 거를 얻을 수 있고 지면은 얻는 건 없는 경기였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전반부터 전반을 좀 너무 내려서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 그러다가 그 루빅손한테 한 골을 얻어 맞았고 그 다음에 주민규 선수가 또 후반에 멋진 역습으로 골을 마무리를 했죠. 그러고 결승골이 나니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힘이 빠졌죠. 근데 사실 강원의 그 만회골 장면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빌드업 과정은. 예. 자, 김판곤 감독은 1996년 선수로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아. 감독으로 음. 울산의 우승을 맛봤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음. 선수와 감독으로 다 다 같이 우승한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조우르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좀 그래요. 그래도 뭐 리그 우승만 생각했을 땐 뭐 이번 시즌 당연히 뭐 홍명보 감독 떠나면서 위기도 분명히 있었고 4위까지 한때, 내려갔었죠. 뭐 1무 3패였나요? 뭐 그 정도 굉장히 안 좋았죠. 매번 네. 4경기 연속 우승 기록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김판곤 감독은 네. 이제 이번 감독 맡으면서 이미지 변신을 정말 세게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김판곤의 이미지와 다. 굉장히 차분하시거든요. 차분한데 근데 제가 다막 열정맨 막 이러고 계시던데. 뒤집어 엎게 생겼잖아요. 벤치에서도 액션이 정말 네, 크시잖아요. 어. 늘 이러고 계시던데. 그렇게 정열적인지 음. 몰랐어요. 또 그때 뭐 라커룸이 아니라 그 울산 영상에서 공개됐는데 뭐 우리가 뭐 왕이잖아 뭐 왕관에 도전하는데 왕-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도 그 화제가 됐었고. 라코룸인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맞아요. 하프타임 라코룸이었나요? 때. 하프타임. 그러니까 전반 경기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네. 50대 50인데 우리가 지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왕이야 이런 어우, 목소리도 막 그게 진짜 하시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연기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열적이구나. 예전에 같이 한번 밥 먹고 술도 안 드세요 그분은. 그리고 집에 TV도 없고 책 보는 거 좋아하시고 별로 그 인터넷 이런 거 잘 안 하시고 굉장히 좀 조용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보면 항상 뛰고 있고 조깅 하시고 그래서 좀 자기만의 삶을 즐기는 어떤 리더 느낌보다는 뭔가 그 수도승 같은 느낌이랄까 도인 같은 어, 어. 느낌이 있죠. 그런 머리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쵸. 약간 자기만의 세계를 딱 가지고 그 세계를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벤치도 벗어나고 막 아이에서 골르면 2로
하여간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정효 감독을 능가하더라고요. 다음 액션이. 시즌 기대돼요. 또. 이게 이분도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거니까 나름 언더독으로서의 또 그런 마음이 늘 있으세요. 이상하게 언더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시절에는 언더독은 아니었거든요. 선수 시절에는 이름 들으면 김판근이라는 선수도 있어가지고 네. 이름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았던 근데 또 그렇게 또 화려했던 또 화려하진 선수는 않아요. 근데 아니었죠. 김판근이라는 선수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근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김판근은 예전에 그 멕시코 사랑신화 때 그 박정환 사단에 있었던 선수거든요. 인상이 강하시죠. 굉장히 강해서 그 김판근, 김판곤이 같이 따라다니는 이름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그 판 들어가는 이름이 잘 없으니까.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이름인데 일단 그 은퇴를 한 다음에 지도자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코치를 오래 하셨죠. 네. 감독은 여러 팀에서. 맡지 못하다가 갑자기 홍콩의 히딩크가 되셨더라고. 그때 처음 알고 감독을 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그 기술위원장을 하시면서 기술위원장이 딱 어울리네 저분한테는 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가서 또 감독을 하시더라고 말레이시아 가서. 맞아요. 그때 기술위원장 시절에도 굉장히 현장에 대한 그 복귀 의지와 갈망이 크셨어요. 그래요? 네. 저는 참 어울리는 약간 행정 쪽에 더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막 그냥 갈기를 휘날리면서 돌아다닐 줄 몰랐습니다. 갈기를. 이 옷 입혀드려야 될 것 같아. 범 내려왔어 완전히. 예. 곤룡포 같은 거 입으시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서울과 포항은 1대1로 비겼습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경기는 양 팀 다 뭐 재밌게 한 것 같아요. 포항은 또 특히 완델손 선수 역습 한 방으로 이렇게 기회를 살리면서 무승부까지 끌어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서울이 그래도 좀 주도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잘 풀리는 거에 비해선 뭔가 아직 좀 하나가 모자란 것 같아요. 이 결과를 공격 못 풀릴 때 뭐 그래도 강상우 선수가 친정팀한테 골을 넣었네요.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낸 골. 그 강상우 선수의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아요. 뭐 이태석은 안 그립죠 이제. 이태석 선수는 또 가서 또 잘- 언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국가대표 되는 소리. 뽑혔으니까. 자, 그리고 김천이 수원FC는 정말 못 이기네요. 완전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8경기나 무승이네. 야. 손준호 사태랑 이승우 선수 떠나면서 완전히 그때 이제 계속 승리가 없어서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이중 아직도 책임 안 지고 계시죠? 최순호 사장님, 단장님 아니 뭐 예.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파이널 B는 뭐 다 비겨가지고 네, 다 전북과 비겼어요. 인천은 좀 사실 많은 실망스러웠죠. 서로 안 지려고, 골 안 먹으려고. 우리끼리는 승점 6점짜리 하지 말자. 약간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경기는 풀로 못 보고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하이라이트 대부분 없죠. 하이라이트. 신경전 벌이는 장면이 더 많고 유효 슈팅이 1대 0이에요. 유효 슈팅이.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안 날렸다. 뭐 전북은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문제도 물론 있다고 보는데 전술적으로 슈팅까지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력? 슈팅을 골문 안으로 못 차는 거는 전술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건 또 네. 근데 선수가 지금 해결해야지. 골대 안으로 공을 못 차요. 이승우 선수 왜 후반에 자꾸 그때 넣죠?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죠. 그러니까 좀 늦어요. 그나마 슛발 좋은 선수가 이승우가 있는데 네. 적어도 그러니까 수원 FC에서 활용을 해본 그 잘 활용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활용법이 60분에서 70분 정도에는 넣어줘야 뭔가를 그래도 그렇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60분엔 늦어. 넣어야죠 그래도. 지금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80분에 가까운 시간대 해볼 만한 게 들어가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10분 뛰어가지고 뭐 무슨 효과를 네. 보겠어.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 뭐 거의 80분에 뭐 이승우 넣고 티아고 넣고 그래가지고 살짝 좀 이승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티아고는 거의 뭐 이 정도면 입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가 입스가 봐요. 없으죠 지금. 슛이 없어. 있는데 없스. 1점모도 손 안 댈 등수인데. 근데 진짜 전북은 글쎄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큰 위기를 넘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북은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인천한테 인천에 졌으면 져버렸으면 그 타격은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두 경기에서 꼴찌하고 비겨서 큰 고비를 넘기는 전북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전북이
그 첫 두 경기에서 상대가 어떻게 하면 전북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라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북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상대는 틀어막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골문 안으로 차는 공은 없고 그러면서 결국에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상대 세트피스 혹은 역습에 그냥 진 똑같은 경기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만약에 인천을 상대로 또 뭔가 공격을 그렇게 주도하고 뭐 하다가 물론 팬들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인천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팀들이 다 비겼잖아요. 이러면 플레이오프를 안 가게 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남은 경기에서. 근데 결국에 이렇게 되면서 다 순위가 유지되고 플레이오프는 가게 될 것 이대로 같고 가는 거 아니야? 가서도 잘하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잘하면 분위기가. 남은 진짜로. 경기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이브리그 팀들의 경기력과 어떻게 보면 스쿼드나 그 수준이 지금 이브리그 팀하고는 좀 체급차가 좀 벌어진 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튼 전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꼴찌가 되는 거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팬들의 마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겼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뭐 자, 대구는 참 아깝게 됐고 음. 제주는 일부 잔류를 확정했습니다. 네. 김주공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대구가 지금 승점이 40점, 전북이 38점, 11인데 다음 맞대결 경기 붙죠. 다음 기회 붙어요. 와, 요거는 좀 한번 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게 붙어야죠. 대구는 결국에 세징야 선수가 돌아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세징야 없이 참 잘했잖아요, 제주전에서. 그렇죠. 자, 2부 리그에서는 안양이 승격을 확정했고 차,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안양운동장에서 원정 경기 딱 치르고 돌아간 거죠. 돌아오는 집으로 안양, 돌아온 거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말 멋있다. 홍염 파티. 어마어마한데요. 그림이에요, 그림. 정말 막 그 거의 눈물 흘리더라고요, 팬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야, 하여간 진짜 안양 이젠 치타스가 아니지만 안양 FC와 서울의 FC 소리. 신 라이벌전. 경기가 아주 재밌을 뜨거울 것 같습니다.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뭐 다음 시즌 경기를 보면서 감정이 좀 이게 에스컬레이팅 되지 않을까. 네. 사실 뭐 저는 슈퍼매치도 그렇게 공감하진 못했거든요. 이미 슈퍼매치 시절에 유입이 됐던 터라 오히려 뭐 그럴 수 다른 있죠. 팀에 더 감정이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양 대 전 안양의 대결. 자, 그리고 2부 리그는 이번이 마지막 이번 주가 네. 최종전이죠. 마지막 최종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갈 팀들이 결정이 됩니다. 빡빡해요, 2부 리그도 지금. 이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빡빡한데요? 네, 과거에 제가 그 일부 리그에서 세 팀이 강등권이잖아요. 12팀 중에 3팀. 사실 4분의 1이라.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전 그 위에까지도 사실 얼마든지 강등권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사실 하위 스플릿에 있는 것 자체가 다 강등 위기를 네. 안고 간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리그의 안정성을 너무 해치는 해쳐. 부분이다 부분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놓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재미는 라운드가. 있죠. 근데 잔인하죠. 너무 잔인한데 유럽 사실 같은 경우 이제 20팀에서 3팀이잖아요. 근데 12팀에서 세 3팀은 팀이면 진짜 확률이 저는 높아요. 아까 그 FA컵 우승팀이 리그 4위 안에 못 들면 그 챔피언스리그 못 간다는 것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2팀 중에 4위니까 3분의 1. 그 3분의 1에 들기가 꼭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FA컵 우승의 가치를 너무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보다도 팀 적은 나라도 있잖아요. 리그에서요.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네 팀은 아니긴 하겠지만 네네. 좀 티켓이 다르긴 하겠군요. 하여간 FA컵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거는 제법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1+2의 승강제라는 거는 그런 보는 맛은 있지. 네. 보는 맛은 뭐 난리 나지. 아니, 뭐. 그리고 경기 이야기가 한 되면. 경기가 원래 배당이 높으면 재미는 있어. 지금 이 시스템이 되면은 한 진짜 죽는 경기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2부 리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2부에서 지금 3부로 떨어지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2부의 과거에 이제 김천이 이제 3부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김천이 들어온다라는 그 가정을 하면
사실상 1+2라고 해도 사실 김천이 올라가는 거고요. 나머지 2장 갖고 경쟁을 그러니까 있을지 모르는 그 2장 갖고 팀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거를 만약에 1+1로 하거나 그거보다 티켓을 줄여버리면 사실 2부 리그 팀들이 어떠한 동기부여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2가 되니까 지금 보면은 김포, 부천까지 다 나름의 가능성을 안고 일단은 해보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라는 거를 놓고. 그렇죠. 5등 안에 들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5등 안에 들면 2부 리그 팀 스스로 한 해 농사를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치렀다라는 스스로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1부 리그를 도전할 수 있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2부 리그에서의 운영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괜찮다. 시스템이다. 1+2는 제 생각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 시즌. 2부 리그 입장에서 2부 리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1부 리그도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한 명 한 자리만 계속 바뀌는 거지. 그 밑에 두 팀이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팀이 내려간 적이 한 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뭐 지금 세 팀 시스템이 정착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저 이번 시즌부터였잖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